어떤 조건 하에서 80명이 오른쪽을 선택할 때 문학은 왼쪽을 선택한 20명의 내면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다. 20명이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왼쪽을 선택했음을 20개의 이야기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도 정확히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을 창조하고 오로지 그 상황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시도. 이것이 문학이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신영철 작가의 책 정확한 사랑의 실험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덕PD 이제 막 회의를 마치고 헐레벌떡 네. 지금 왔어요. 아이고. 10분 지각이 10분 나면서 지각해 버렸습니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고생하셨어요. 일의 기쁨과 슬픔. 우리 지금 점심도 못 먹고 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꼬르륵 네.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양해 양해해주세요. 부탁드리고요. 뱃소리. 두 분은 주말에 쉴 때 혹시 어떤 책을 봐야겠다, 뭐 영화를 봐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잖아요. 어떻게 골라서 보는 거예요? 저는 쉴 때는 사실 책은 잘 안 보고요. 네네. 그럴 때가 보통 있어요. 이제 네. 그쵸 넷플릭스나 드라마 밀린 거를 보는데 보통 약간 허영심에 가득 차서 요거 정도는 봐줘야 요즘 그래도 따라간다. 따끈따끈한 거 봤다 얘기할 수 있는 거나 일사. 다 봤는데 나만 안 봤네 싶은 거. 약간 그런 걸 우선 의무적으로 고릅니다. 봐야 할 약간 때. 지금 시간 났을 때 빨리빨리 따라 잡아줘야 돼서 음. 솔직히 그렇게 고릅니다. 트렌드를 좀 간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주 책풀에서 얻어가는 리스트도 아, 많고 맞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모범 답안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되게 잘 복습을 잘 해오시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말할 걸. 아니면은 지금 보고 있는 뭐 책이나 영상에서 언급됐던 거 그렇게 좀 따라가는 좀 관심이 편인 최근에 관심이 생긴 작품들. 것 같아요. 네. 음. 덕 PD는 어떻게 골라요? 저는 그냥 저도 쌓아놓고 봐요. 근데 이제 밀린다고 해야 되나? 그 책플릭스에서 다른 분이 소개해 주신 것이든 아니면 어디서 이제 제가 참고하는 뭐 서평이라든가 뭐 언론 기사라든가 오지처럼 이렇게 좀 요즘 SNS에서 이게 핫하다. 이런 거 좀 보면은 이제 언제 봐야지라고 저는 구글 캘린더에 써놔요. 비는 시간에 좋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뭐 평일에는 요 책들을 하루에 조금씩 보고 주말에는 요걸 쭉 봐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 보건교사 아는 형 우리 그때 막 이틀 몰아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말 내내 보건교사 아는 형이 일정이고. 스케줄을 딱 잡아놓고 네, 예약해놓고. 그쵸. 하지만 절대 지키지 않는다. 그냥 쓰는데 의미를 두세요. 제가 네. 이 잠시 후 소개할 제가 들고 온 작품에서 인용한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이제 말이 그거라던데요.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다. 사놓은 책 중에 읽을 그렇지. 걸 고르는 맞아요, 거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신문 많죠. 유병재 씨도 최근에 책 낸 인터뷰에서 그냥 책을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는 데 게. 의미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감이 됐어요. 콜렉터다. 네. 그래, 책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다람쥐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책이든 영상이든 맞아. 이렇게 찜해놓고 장바구니 넣어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맞아.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그 일을 입주하고 있지 도와주려고 않습니까? 저희가 네.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닝도 그래가지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찾아봤는데, 넘쳐나는 콘텐츠의 시대다, 정말. 네, 그쵸. 그렇죠.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보게 해주는 구절이었어요. 문학은 대체 무엇인가. 이거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긴 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콘텐츠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사실 우리가 한 책플릭스도 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품은 이야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야기에 대한 팟캐스트인데 오늘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뭐야. 뭔 소리냐고요? 준비했어. 주제잖아. 그러니까 소위 요즘 컨텐츠 유목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넷플릭스에서 그때 오지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영상 보는 시간보다 뭐 볼지 고르는 시간이 더 걸린다. 맞아. 저도 그래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콘텐츠 유목민들을 위한 큐레이션 이런 거를 저희가 원래 하고 있지만 네. 책플릭스가 하고 있는 거를 딱 하나로 잘 모아놓은 책이나 영상을 한번 오늘 소개해보자. 그럼 이거 보고 나면 거의 뭐. 또 이제 쌓이죠. 네, 엄청 쌓이겠네요. 또 이제 분발하세요, 여러분. 장바구니 들어가고 찜리스트는 늘어나지만 볼 시간은 없다. 그냥 사 모으시는 네, 거예요. 그냥 모으는 콜렉터 그런 느낌으로 오늘 들어주시면 되겠고 이 콘텐츠 유목민들을 위한 추천자 우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열심히 큐레이션 또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의 책 장바구니를 살찌워줄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책 제목부터 또 매력적이에요. 우리 취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은 없겠지만. 되게 기네요. 좀 되게 독특한 제목의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저도 이 책을 우연히 S24 중고서점에서 책꽂이를 이제 뒤지다 발견한 책인데 제목이 좀 확 끌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집어들었는데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의 작가를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서점에서 북 큐레이터로 계시는 나란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럼 서점 운영자인가요? 그쵸. 정확하게 그냥 동네 서점 직원, 거치게 말하면 서점 직원이지만 정교하게 말해보자면 어떤 동네 서점에서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미리 선택해서 소개하는 일을 하는 큐레이터라고 본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 큐레이터 되게 특이하죠. 미술관 큐레이터는 들어봤지만 그쵸. 콘텐츠 큐레이터가 요새 또 뜬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책을 골라주는 사람. 저는 어떻게 서점 보면- 주인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쵸. 네. 서점 주인이 뭐 그런 분들도 많겠죠, 있죠. 실제로. 네. 근데 그때 책디가 옛날에 체담꾼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네, 체담가. 체담. 약간 현대적인 버전의 체담가가 아닐까. 네.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읽어보고 먼저 이걸 이 서점에서 만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대기업도 다니고 언론사도 다니고 다른 스타트업도 근무를 하시고 다른 직업이 있었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동네 서점이라는 일에 뛰어들었고 책을 골라주는 큐레이터가 됐는지에 대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골랐던 책들을 소개하는 에세이입니다. 우리의 미래 직업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잘하면 우리도 네. 도전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는 이제 동네 서점이라는 그런 특별한 어떤 공간을 꾸려나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책도 책이지만 동네 서점의 세계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좋아요. 그랬던 거예요. 이 동네 서점에서는 특별한 책들을 픽이라고 해서 골라서 그 책의 어떤 문장과 어떤 매력 포인트를 독특한 방식들로 접할 수 있게 다양한 것들을 기획하고 그 예로 드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을 대부분은 막 카드뉴스도 만들고 출판사나 서점에서 뭐 이렇게 판넬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장 여기서 소개했던 것 중에 특별했던 거는 OH 필름을 사서 언제적 책의 한 OHP?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 쓰셨죠, OHP. 네, OHP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벽에 띄우는 게 아니고 이제 책 위에 겹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책 위에 낙서를 하는데 책은 더럽혀지지 않는 거야. 그렇네. 그래서 이 밑줄도 긋고 막 코멘트도 달고 그 OH 필름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뭔가 책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재밌죠? 재밌다.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 또 미스테리북이라 해서 봉투에 책을 넣어놓고 겉에서 보면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이 책 속의 한 문장을 꺼내서 봉투에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에 끌린 사람이 이 책을 맛보기 스푼이네. 뭔지 모르고 살 수 있게 한 걸 뭔가 준비하는 건가. 낚시. 그렇죠. 랜덤 박스 이런 그렇지. 거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밌죠? 소개할 수가 있네요. 그런 특별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맛있는 커피와 또 빵을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즐길 수 있게 하고 요런 아기자기한 동네 서점 운영기가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이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책들을 그 중에서 픽했던 책들을 쭉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골라봤는데 다 소개할 순 없고 일단 덕 PD가 좋아할 만한 책이 있었어요. PD를 위한 취향 추천. 이게 되게 저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가 네, 있잖아요. 있죠. 그 네. 원작 만화가 또 있죠. 그 만화가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낮에 목욕탕과 술 이런 책이에요. 낮에? 벌써 흥미롭죠. 목욕탕 야, 갔다가 목욕탕에서 바나나 바나나 목욕탕에 우유도 갔다 아니고. 와서 술을 먹는 건가? 그래서 이 작가가 난 이미지가 뭐길래 술. 네, 호모 넘어가겠습니다. 덕후로서 제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이 만화가 그 구스미 마사유키가 이 에세이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그 목욕탕을 막 다니는 거예요. 대낮에 목욕탕에 가. 그래서 거기서 그 앞에 어떤 그 술집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후에 마시는 술 한 잔. 그래서 그 술집 그 목욕탕 투어에서 만난 술집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목욕탕이 되게 많은가 봐요. 일본에도 삿포로에만 목욕탕이 74곳이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추천 메뉴들 목욕하고 그 술집에 가서 먹을 만한 추천 메뉴들과 함께 여행기를 쓴 책이래요. 이런 거 재밌죠? 흥미롭죠? 탕 주변에 술집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나 봐요. 왜 뜬금없이 이걸 읽으면서 덕 PD가 생각이 났는지는 네. 미스테리입니다. 왜 미스테리일까? 덕PD 목욕 갔다가 술 드시나요? 원래 제 진짜 로망이 뭐냐면 진짜 로망은 안에서 먹는 거지만 그쵸. 진짜 위험해요. 안에서 이렇게 네.
근데 그 혈압 위험해. 올라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돼, 안 빨리 돼요. 피가 그 따뜻하니까 그 알코올이 빨리 쓰러질 수 들어가지고 있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하고 저희가 지금 이 일본 사태 터지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 직전에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거든요. 유미 그 온천 동네에 갔었는데 네. 이렇게 좀 뭐 그렇게 고급은 아니었지만 방마다 따로 딸린 이 개인 그 온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아,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몸을 딱 녹인 다음에 맥주를 딱 마시면 너무 정말 노곤노곤.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몸은 네. 뜨끈뜨끈하고 약간 겨울이면 그쵸.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 이거 약간 덕후 같은 얘기인데 그 해보세요. 맥주라는 술에 처음 제가 빠지게 된 그 계기가 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고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을 조금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에반게리온이라고 많은 네네. 작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목욕을 딱 목욕탕 끝내고 딱 끝내고 그 냉장고를 딱 열면은 거기 시원한 맥주밖에 맥주. 없어. 아. 쫙 흔한 자취 냉장고. 애땡 맥주가 어. 있고 그거를 딱 꺼내서 탁 마시고 하는 그게 로망이네. 너무 그 행복해 보이는 거야. 진짜 어떡해. 취하기 위해 먹는 술이 아니다. 이거. 맞아요. 예. 진짜. 하루에 그걸 날리네. 어. 아무튼 목욕과 술은 뗄 수 없다. 왜 이상하게 이걸 읽으면서 아, 또 신나서 얘기했네. 상당히 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덕PD 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책띠를 또 생각한 또 챕터가 있어요. 네네. 저도 취향 추천. 이거는 약간 시인에 대한 시인의 책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시인이 원래 고고학을 공부했다가 나중에 시인이 된 작가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엔 시인과 고고학을 사이에 두고 연결고리를 찾느라 한참 동안 물음표를 그렸다. 이제 보니 고고학은 시인에게 어울리는 학문, 시인의 과목이었다. 매일 걸어야만 하는 학문, 매일 같은 걸 보지만 매일 다르게 보는 학문, 인류가 남긴 과거를 들여다보며 지금 삶의 의미를 발굴해내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인만큼 적절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독일에 가서 여행했던 여행기를 담은 에세이 그 너 없이 걸었다라는 책을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책을 읽고 소감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책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요걸 서점에서 우리 같은 독자, 아직 예비 독자죠? 네. 예비 독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소개하는 그 구절들을 이 책에도 똑같이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그래서 좋은 책들을, 재밌는 책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소개하고 나서는 이제 책에 대한 단상들, 책과 서점에 대한 단상들을 나눠요. 그래서 책을 사는 목적은 뭐냐? 선물용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서냐? 아니면 인테리어용이냐? 선물용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혹은 정말 심심해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겠다라면서 호킹 지수라는 걸 또 소개를 해요. 호킹 지수. 뭐냐면 실제로 책을 산 사람 중에 그 책을 진짜 읽는 비율. 자, 예를 들면 각자가 부끄러진다. 호킹 지수가 진짜 낮은 책이 코스모스 이런 거예요. 니코마코스 야, 율리아 청균세 이런 거 거. 아니야? 청균세? 우선 사긴 했는데 베스트셀러야. 셀링은 잘 됐어. 하지만 이걸 실제로 완독한 사람은 생각보다 진짜 적은 이게 어떤 그런 그 지수를 어떤 수학자가 미국의 수학자가 계산한 게 아니 그걸 호킹 어떻게 지수래요. 하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조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읽었냐, 아마존의 무슨 뭐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을 활용을 뭘 했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수 하는 게 있나 봐요. 야. 그런 책에 대한 재미난 사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단상들, 이런 것들 나누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히 만난 책이지만, 책 자체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인용해서 소개하고 단상을 적고 이렇게 짧게 하면 또 좀 단조로울 수 있는데, 그쵸. 동네 서점에서 이게 막 배경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함정은 제가 이 서점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아직. 저희가 한번 같이 갑시다. 조만간 네. 저희가 네. 거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네.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갔다 온 이야기도 좀 들려드릴 수 그 있는 얘기를 기회가 좀 있으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권하면서 동네 서점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세계인 거예요. 그 안에 작은 공간이지만 맞아, 그 곳을 운영하는 뭐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북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신중하게 하나씩 골라서 그 배치와 배열부터 하나하나까지 다 나름대로 녹여낸 철학이 담긴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꼭 이제 뭐 동네 서점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형 서점은 또 장점이 많죠. 그래서 사실 거기 가면 정말 쏟아져 나오는 책의 바다에서 정말 막 오프오프 헤엄치는 기분이에요, 그쵸. 정말.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같은 거 뽑을 때 서점 그냥 가서 그냥 가도 책을 맞아, 그냥 쭉 맞아. 봐요. 맞아. 책 맞아. 제목이나 이런 쭉 게. 보면서 만져도 뭔가 보고. 정리도 좀 하고 맞아요. 그래서 대형 서점은 정말 또 나름대로 그런 공간이지만 있죠. 반대로 동네 서점은 되게 신중하게 뭐랄까 맞아요. 정성껏 내린 차 한 잔 같은 거죠. 네, 그쵸. 정말 특별한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의점 캔커피도 먹지만 아니, 편의점도 저 좋지만 마트도 좋지만 블루보틀에서 그쵸, 내려주는 예. 한 잔의 커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동네 카페. 맞아. 동네 동네 서점에 서점. 가면은 그 주인의 분위기를
같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주인이 그 조용한 걸 공간의 원하는 것 분위기. 같으면 같이 이제 음. 조용히 맞아. 막 구경하게 되고 맞아. 그런 느낌에 젖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의 동네에도 분명히 동네 서점이 있을 거예요. 음. 찾아보시고, 그 서점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어떤 기획 행사들도 있고, 맞아. 작가들을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북토크나, 아니면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독립 출판물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은 책을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일 확률이 같아서, 높다. 아무래도 좀 책방을 도전해보는 문턱을 좀 낮춰드리려고 얘기를 드렸고, 한번 저희 거를 꼭 들지 않으실 때도 한번 동네 서점을 노크해서 주인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네. 얘기를 한번 건네보셔도 너무 서로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이 서점 가보는 거예요. 네, 가보고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서점은 이제 북후라는 이름의 서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북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인사동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멀지 않아졌으니까 네. 언제 한번 저희 셋이 야외 책플릭스를 하는 걸로. 서점 투어 네.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오지가 이렇게 여러 권의 책들이 담겨있는 책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벌써 이제 책 뭘 읽어야 될지 이게 좀 하나 둘 쌓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덕 PD가 이미 추천해주신 거 읽으셔야죠. 오지가 목욕탕, 낮에 네, 목욕탕 추천해줬는데 내가 지금 쌓아놓고 못 읽은 책들이 생각나면서 암튼 네, 이번엔 덕 PD가 영화를 좀 쌓아주세요. 아, 영화인가요? 영화요. 좋죠. 자, 두 분에게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영화가 요즘 같은 시대 더 그런 것 같아요. OTT로도 나오고 영화관에서 동시에 열리면 어떻게 하느냐? OTT요. 저도 OTT. 근데 이거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 이런 영화 없어요? 그죠. 전쟁 영화, 음악 영화 이런 거, 뭐 애니메이션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렇죠. 사운드 소리가 완전 아이맥스나 이런 데는 그렇죠. 소리도 엄청 음.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랑 청각이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겨울왕국이 이런 아이맥스 거는 3D 극장에서 로 봐야 됩니다. 재개봉할 날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 여러 번 봤는데 그게 뭐 IPTV 그 TV 화면으로 보는 거나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토리에 비해서 그런 감각적인 그치. 요소가 그러니까 중요하냐. 경험이죠. 그거는 더 이상 그냥 정보가 아니라 그쵸. 경험이라서 오늘 제가 가져온 작품은 뭔가요? 이 질문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 네. 영화 음악. 네, 저는 사실 재밌다. 화면이 그렇게 아주 화려하지 않아도 음악이 중요한 건 또 그 영화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최소한 집에서 헤드폰 끼고 보거나 그 정도는 차단을 해야죠.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스코어, 영화 음악의 모든 것. 이게 제목이군요. 이게 제목입니다. 스코어. 악보라는 그쵸? 뜻인데 영화 음악을 상징하는 단어죠. 음. 영어 원제는 뭐냐면 스코어 똑같아요. 스코어 어 필름 뮤직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네요. 딱 그거예요. 야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 영화 음악이야. 필름 뮤직. 그쵸. 두 분 혹시 뭐 추억의 영화 음악? 영화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봄날은 간다. 거기서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 재생목록 1번에 진짜. 있는 노래예요, 정말. 언제 들어도 좋아. 네. 저는 지브리 스튜디오 음악들. 좋죠. 인생의 좋죠. 여정목만? 그때로 막 돌아가게 맞아, 되는 맞아. 그거 그거 있죠. 들으면 뭔가 심장이 토토로 뭔가 노래 같이- 이런 거 네, 있죠. 토토로. 그쵸. 이렇게 딱 들려만 주면 아마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나요. 음악들이 네. 있을 거예요. 이게 한글 부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음악의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2시간이 안 돼요, 이게. 1시간 30분, 40분 되는 우리 거예요. 할 모든 얘기 거 되게 말할 수 많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제를 붙이는데 손색이 없다. 좋다. 네, 좀 다큐멘터리 짧은 어마어마합니다. 것도 미덕이에요. 맞아요. 일단은 영화 음악에 뭐가 담겨 있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 다큐멘터리니까. 언제 생겼을까요? 영화 음악이라는 게 네, 영화 음악이라는. 디즈니. 영화와 함께 생겼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무성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무성 영화? 아니요? 무성 영화 본 적 없어? 저는 달로 가는 옛날 영화 있는데 아. 그거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흑백 필름에 어어. 대사는 그 중간에 자막처럼 이렇게 아예 화면에 자막으로 나오고 음악만 자꾸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거 거 안 찰리 보셨습니까? 채플린 영화. 네. 맞아. 자료 화면으로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래? 찰리 채플린 단편을 많이 안 봤을 수도 모던 있구나. 타임즈 이런 거 봤죠. 갑자기 세대차가 느껴지네. 몇 년이나 차이 난다고. 몇 년이나 차이 난다고 지금. 나도 영화관에서 보진 않았지, 이 사람들. 이 사람까지 나왔어?
아무튼 극장인 채플린 것 같다고. 단편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어쨌든 자, 그 옛날에 필름에 음악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연주를 했냐면은 바로 영화관에서 연주를 하는 거야. 그렇지. 오케스트라까지 와, 하면 너무 대박이다. 힘드니까 어. 그 오르간이 하나 있는 거야. 아. 영화관에. 그래서 악보를 보고 아, 연주를 하거나 라이브로. 라이브로. 네. 교회처럼. 네, 오.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영화 막 한스 짐머라든가 이런 음. 사람들이 만든 영화 그 테마 같은 거 할 때는 라이브 공연을 막 하죠, 진짜로. 뒤에 너무 영화만 배경으로 쫙 깔리면서. 멋있겠다. 콘서트 온 것처럼. 멋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정도로 큰 스케일은 아니고 진짜 오르간을 가지고 그 딱 영화 지는 그 맞춰서 악보를 보고 생 라이브를 한 거예요. 효과음 나오면 징치고 그렇죠. 이런 건가요? 즉흥 연주도 했다고 어. 합니다. 점점 영화 산업 발전,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필름으로. 들어가면서 오케스트라도 도입되고 뭐 재즈가 들어오고 빅밴드 약간 행진곡 같은 느낌의 마침 그런 밴드 같은 네, 거. 그렇죠. 그런 거 들어오고 뭐 얼마 전에 타기한 유명 엘리오 모리코네 같은 뭐 넬라 판타지아 그 멜로디만 들으면 아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도 들어오고 악기들도 엄청 활용이 되고 뭐 제가 이거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예시가 다 영화이기 때문에 보면서 들어야지만 알 네. 수 있는 맞아. 거잖아요. 막 말로 설명해봐야 큰 그게 없어요. 들으면 바로 알걸? 네, 그 사실 제가 그래서 막 사운드 막 넣을까 하다가 이게 또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지 네, 마세요. 아무튼 그래요. 말로 최대한 또 설명해보겠습니다. 짧게 끊으면 네. 또 감동이 덜하니까. 그쵸. 이 작곡가들이 그게 되는데 이 영화 역사를 만들어 온 영화 음악 작곡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기 덕후들 아니겠어요, 사실? 아,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영화에 필요한 사운드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온갖 창의적인 악기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아, 꼭 그쵸. 이런 막 클래식 그냥 악기가 우리 막, 아니라도. 막 북두드리듯이 이렇게 그냥 이런 걸로 소리를 만들기도 콩, 하고 그때 그 네, 효과. 책디가 만든 거 뭐죠? 콩, 그 콩. 마라카스? 마라카스. 마라카스 그런 뭐 거 그런 쓰고.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되게 이상한 악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난감 피아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난감 피아노기 때문에 나오는 사운드가 있거든요. 묘하게 전자음이 섞여 있는 그걸 가지고 막 작곡을 하는 거야. 근데 드는 결과물은 전혀 퀄리티 손색이 없이. 네, 그쵸. 영화 분위기만 맞으면 되니까. 음. 되게 신기하죠. 이런 악기에 대한 이야기, 영화 음악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랑 섞여 있어요. 그 다른 얘기란 뭐냐면 실제로 영화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금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이런 건데 감독이 촬영을 할 때는 대본이 있고 그치. 또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이 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영화처럼 음악이 되게 깔려 있지 않은 거죠. 하는데 너무 밋밋할 것 같아. 아무런 밋밋한 그 소리를 보고 거기에다 음악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음악이 항상 후작업이거든요. 그쵸. 제일 다 뒤에. 답변을 하고 나서 맞아요.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독이랑 작곡가 처음 만나요. 만나서 한 미팅을 스파팅이라고 하는데 왜 스파팅일까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음악에 인점 아웃점이 있을 것이고 스팟? 네, 표시한다 내용이나 길이들을 이런 뜻이 아닐까 그냥 짐작이 돼요. 만났을 때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감독이 촬영하면서 생각한 느낌이 있을 텐데 느낌이잖아. 근데 설명이 어려운 거. 야, 애틋하면서도 멜로디로 주지 않아. 진중하고 그렇지. 하지만 좀 코믹하면서도 로맨틱하게 해줘. 막 예시로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 어려워. 활기차게. 그 다음에 느려진다. 뭐야 진짜. 피어오르는 물 한 개처럼. 뭐 강렬하고 엣지 있게 가지만 부담스럽진 않은 정도로. 아무튼 뭐 이런 거예요. 감독이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장면을 찍을 때 어떤 걸 생각을 했는지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음악에 따라 와. 너무 달라지니까. 다르죠. 완전 다르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작곡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막 자기 스타일을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하면서 옆에 피아노를 막 직접 그 자리를 쳐보기도 그 하고. 느낌을 바로 알 수 네. 있게. 아니면 이야기만 나누면서 감을 잡는 사람도 있고 스타일은 되게 작곡가마다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감독이 그런 말과 대본, 영상을 보면서 결국 이 음악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캐치하려는 건 뭐냐면 이 씬의 감정이 뭐냐. 맞아.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영화 제작자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과정이잖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잘 맞아야 벌써 돼 지금 지금. 벌써 귀 다 빨렸어 지금. 한스 짐머 되게 전설이라고 불리는 뭐 캐리비안의 빰빰빰빰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배트맨 그러니까 그 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음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영화 음악이란 무엇이냐? 감독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막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듣다 보면은 아, 나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 영화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감독이 귀엽다. 갔어. 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전화해서 딴 사람 쓰라고 할까? 이렇게 멘붕이 온다는 거야. 그럴 이 것 영화 같아. 참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뭘 원하는 망했다. 걸까? 심지어 이게 어떤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화 음악은 작업이 안 끝났을 때 이제 프로모션이 마케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음악이 필요하구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영화 음악 작업을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자, 이미, 한 달 뒤, 어. 2달 뒤 개봉 이게 딱 걸리면서 돌이킬 거기에 수 없어. 포스터에 음악 자기 누구 자기 이름이 자기는 돌이킬 수 없어 이미. 그래서 나 지금 다 작업도 안 끝났는데 어떡하지 망했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감 있는 직업들이 이렇게 힘들다. 자, 이렇게 고통받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되게 생생하게 보여줘. 진짜 악기와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작곡을 하는지도. 그런 작업들이 끝나면 녹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케스트라가 아무래도 많죠. 요즘 영화 음악에는. 녹음도 그 오케스트라 녹음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 모여서 그 막 60명씩 앉아 있어요. 연주자들이. 악보를 처음 본대. 아, 집에서 연습해온 게 아니라 왜요? 몰라. 아, 왜? 바로 왜가 할 수 아니라 있어서? 그쵸. 뭐 바로 할 수 있는 그건 거야. 핵심은 굳이 그거야. 이런 거야? 즉석 연주자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아, 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온대. 영화관 기술을 감성을 배워야 살리려고 그러는 건가? 아, 그러다기보다는 제작을 할 때 이런 식이더라고. 그날 딱 모여서 조금 스튜디오에 연습하고. 대기 시간, 그 사용 시간마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연주자들한테도 시간당으로 돈을 줘야 되니까 딱 모여서 할 수 있는 그게 그대로 돈이라는 거야. 그대로 돈이 아니 팍팍 어벤져스 제때 같은 늘어나니까. 영화 돈 없는 영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근데 하는 뭐 거야? CG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제한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웃겨. 근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연습은 하게 해주라. 미리 주라. 집에서 해올 주라, 악보 주라. 이거 되게 신기한 시스템. 네, 아무튼 신기해요. 거의 신기한데 즉석에서. 거기서도 막 작곡가가 왜냐면 즉석이잖아요. 음. 즉석이고 막 오케스트라처럼 몇 달씩 연습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즉석에 내려가서 막 조율을 하겠네요. 조율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니면 자 오케스트라지만 우쿨렐레처럼 해주세요. 갑자기요? 바이올린을요? 달달하게 즉석에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과정도 막 보여주고 이제 녹음까지 다 끝나면 믹싱을 해야겠죠. 어떤 악기는 크게 들리게 하고 그쵸. 죽이고 이거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이게 영화음악이 기본적으로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장면에서 트랜스포머를 예로 드는데 트랜스포머에서 갑자기 엄청난 악단이 쫓아오는 장면을 막 보여주면서 똑같은 선율이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테마가 그 영화음악에서는 여기서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쓰던 호른을 넣습니다 하면서 딱 믹싱하는 걸 보여줘요. 딱 분위기가 우와. 미묘하게 어. 달라지게. 그러면 그 호른 때문에 생기는 어떤 웅장한 감정들이 이 장면에 들어가는 거 없는 거랑 그 있는 걸 막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용도로 쓴다 하면서 믹싱의 어떤 그 의미 또 다 보여줍니다. 해서 영화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음악의 역사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크게 두 가지 서사의 축이 있고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딱딱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스코어 영화음악의 모든 것을 보는 내내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계속 계속 음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영화 처음에 이 영화 시작하면 다큐멘터리 시작하면은 로키부터 나옵니다. 빠바바. 짜란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제가 리스트만 쭉 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되게 유명한 007 알죠? 영화. 007, 빠밤빰, 핑크팬더, 따란따란. 맞아요. 그리고 서부극, 따라다라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히치콕의 사이코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거 이런 스릴러나 호러에서 어떻게 음악을 쓰는가? 뭐 해리포터, 그것도 재밌겠. 해리포터요. 네, 브레이브하트. 따라라라.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옵니다. 니모를 찾아서 업 같은 경우는 뭘 설명할 때 나오냐면은 그 장면이 상승하는 이미지일 때 음악이 같이 상승하는 이미지 그런 예시로. 그쵸. 그게 맞아 네. 떨어져야 더 큰 네, 재밌어요. 느낌을 얻으니까. 하면서 위대한 작곡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존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이죠. 조스, 스타워즈 뭐 이런 되게 역적들 나오면 레이더스 뭐 그쵸. 그 들으면 아는 그 음악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해서 뭐 이 사람은 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랑 작업을 하고 뭐 크리스토퍼 또 놀란 짝꿍이 감독 그 있구나. 짝꿍이 있어요. 취향이 비슷하니까. 한스 짐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랑 많이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정말 듣다 보면은 다 알아. 이 영화음악 변천사 제작 단계 이 두 가지 서사가 막 끼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쭉 나오고 제작 과정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교차하면서 나오는데 그 교차 과정에서 또 이 위대한 작곡가들의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 되게 여러 개 되게 있는데 볼거리가 되게 많겠네. 맞아요. 유기적으로 쫙 흘러갑니다. 이거를 제가 개봉할 때 못 봐가지고 집에서 이제 OTT로 봤는데 극장에서 보고 싶다. 극장에서 너무 보고 싶어요. 그치. 음향이 네. 엄청나니까. 지금 뭐 영화에서 볼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데서 구매해서 보셔야 되는데 헤드폰을 꼭 끼고 보시길 추천을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음악이 나올 때 내가 그 영화를 봤던 시점으로 제가 자꾸 돌아가요. 맞아. 맞아. 네. 음악이 그래서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내가 또 거기 분석 대상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테마가 나옵니다. 영화 음악은 무슨 기능과 효과를 하는가. 듣는 사람한테. 네,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래서 짧아. 이건 되게 짧게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영화 음악의 모든 것이잖아. 그래서 감정을 고양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걸 뭐 신경과학자 나와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영화 음악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몰라도 길진 않아. 되는데? 네, 길진 않아요. 막 소름 돋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나오고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느냐. 영화 음악은? 영화 음악이. 예, 이 얘기도 나옵니다. 오바마 캠페인에 활용된 영화 음악과 이제 같이 하면서. 그래서 엄청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그 신경과학 얘기도 그 E.T.의 배경음악, 그리고 그게 쓰인 장면, 이거 꽤 길게 나와, 이거는. 왜냐면 그 장면의 감정의 보면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쭉 나오는데, 신경과학적으로 초콜릿을 먹을 때
섹스를 할 때 분출되는 도파민이 이런 영화 음악을 들 때 똑같이 분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쾌감을 주는 그런 건가 봐요. 나는 근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도파민이 막 분출되고 있는 거야. 이티 음악이 막 나오고 있거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신기한 얘기들이 많고 뭐 유명한 작곡가들의 뒷얘기들도 쭉 나옵니다. 쭉 이게 나오고. 더 이상 영화 음악이 상업 음악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시될 만한 어떤 게 어우,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죠. 너무 사실 큰 시장도 크지만 이 음. 어떤 정교한 예술적으로 봤을 때도 정교한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실 상업적으로 영화 음악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주자들이 아직까지 그쵸, 있을 수 그쵸. 있는 거죠. 연주자로서 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빼먹었지만 봐야겠네요. 네, 봐야 돼요. 음악을 영화 들어야지. 음악 그 산업을 지탱하는 수많은 다른 직군들, 뭐 엔지니어, 연주자, 또 믹싱하는 사람, 마케팅, 또,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거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꾹꾹 눌러 담겨 있습니다. 오. 그래서 100분짜리인데 영화 음악의 모든 것이다. 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늘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엄청 많아져요. 아, 이걸 보고 나면 음악을 네. 좀 더 귀 기울여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쵸. 왜냐면 이게 스토리를 큐레이션, 알고 예, 있으니까. 큐레이션인데 그 큐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뭐 새로운 그것들 제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그쵸. 보느냐도 새로운 의미를 있으니까. 부여해주고 네네. 이런 새로운 재미를 좀 맞아요. 발굴해주는 그리고 사실 그런 영화인 것 음악을 같아요. 잘 듣는 법 음,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다시 영화를 보면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줄 몰랐어요. 모르죠. 너무 재밌어요. 영화 감독하고 거의 음악 감독은 소울메이트 정도로 그래서 짝꿍이 되지 않을까 알아야 돼. 싶어요. 음악을 망하면 캐치를 해야 돼. 감독이 맞아. 얘기하고 싶은 걸 하나도 얘기 못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음악이 잘 되면은 영화가 엄청 살기도 하고. 음. 네. 그래서 제가 책플릭스 하면서 소개하느라 다시 본 영화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꼭 새로운 작품을 보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좋은 작품은 맞아, 다시 맞아. 봐도 행복하다. 봐도 또,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정말 초강추합니다. 봐야겠네요. 한번. 어디서 보실 수 있냐?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데는 없고, 없군요. 아쉽네요. 티빙이나 뭐 네이버 시리즈나 유튜브 같은 데서 유료 구매하실 수 돈 주고 있습니다. 보면 됩니다. 네, 쌉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동안 네. 이제 책플릭스에서 다루지 않았던 네. TV 콘텐츠들이 정말 잔뜩 담겨져 정말 소개하고 있는. 싶은 TV 콘텐츠도 많은데 많죠. 선뜻 소개를 못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뭔가 이걸 보세요 하기에도 TV 쉽지 콘텐츠는 않아서. 계속 또 이어지니까. 맞아요. 그 시간이 없어. 한 편을 꼭 집어서 소개하기도 참 쉽지 않고 맞아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들이 잔뜩 담겨져 있는 책. 그렇지. 특이하다. TV를 얘기하는 책. 네, 진정하고 TV를 켜세요. 제목인가요? 네, 제목이 좀 진정하세요. 특이하죠. 네, 진정하고 화가 TV를 나더라고요. 켜세요. 네. 왜 진정을 해야 될까? 요즘에 근데 TV를 보다 보면 불편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를 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목을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 작가는 154 작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고 칼럼. 자칭 TV 중독자. 아.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최순이.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역시 덕업일치. 계십니다. 성공한 덕후. 네. 이 책이 좀 특이한 점은 대중문화에 대한 책을 출판하는 A플랫이라는 출판사가 있대요. 거기서 텀블벅으로 후원을 받아서 출판한 책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로지 이북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실물책은 네,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책 표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촌스럽습니다. 궁금하다. 디스를 시작하는 네, 우선 보고 나서 뭐야 이거 한 찾아본다. 몇 년 전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오래된 거면 좀 보기 그렇잖아요. TV 프로그램인데. 근데 보니까 이게 20년도 7월에 나온다.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네. 2020년. 오, 충격적이네요. 그쵸? 네, 보셨나요? 그러니까 PPT로 만든 느낌의 그런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네. 검색 한번 그림판 해보세요. 처음 배웠을 때 만든 그런 느낌. 네, 그렇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7월에 나온 신작이라는 네. 거. 책 디자이너 분께는 죄송합니다. 의도가 있겠죠. 감이요. 의도가. 네,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잊혀지지 않아요. 음. 근데 그 스타일은 약간 에세이와 비평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없이 가볍지도 않고 또 한없이 비평처럼 막 밑줄 그으면서 막 읽어야 되는 그런 진지한 느낌도 밑줄 그으면서 아니에요. 읽으세요? 비평은 조금 좀 한 장 씹어 한 장이 먹어야지. 좀 그쵸. 무서워요. 그럴 꼭꼭 때가 씹어 있어요. 먹어야죠. 무서워. 문장이 사람을 죽인다. 책을 잡아먹혀. 근데 그 정도의 책은 아닙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게 작품의 좀 비하인드를 알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게 재밌죠. 그래, 제작기라던가 비하인드 스토리 네. 이런 것들, 사연 이런 것들. 특히 이제 TV 프로그램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뭐 다 막을 내리고 나서야 알던지. 그쵸, 잘 모르죠 보통 네. 영화에 비해서.
근데 제가 유퀴즈 언더블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TVN의 예능. 네. 근데 여기서 유퀴즈를 다루는데 우선 그 이름부터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책에서 유퀴즈라는 아. 단어를 최신책이라는 거 네, 유명했어. 만나다니. 근데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퀴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유재석과 조세호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여행을 하는 콘텐츠입니다. 그쵸. 전 퇴근길에 그 유퀴즈 클립을 하나씩 보는 게 제 아. 낙이거든요. 약간 힐링돼요, 보고 네, 있으면. 그 일반인들이 나와서 토크하고 퀴즈를 푸는. 근데 퀴즈는 뭐 장치일 뿐인데, 그 이야기들이 참 네. 감동적이고. 그 네, 인터뷰 감동적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인터뷰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상. 그냥 정말 삶의 얘기, 그냥 음. 특별한 어떤 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얘기를 담담하게 하시는데 그게 되게 뭉클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베스트 이런 클립들이 있죠. 이 제작진이 그 아이디어를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영화에서 저 그 영화 얻었대요. 봤는데. 저 이 훌륭한 영화 두 번 다큐멘터리죠. 봤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영화를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네스 바르다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네. 88살 그 당시에 영화 여성 당시에. 감독이죠. 네. 귀여운 할머니 느낌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네, 그 귀여움에 비해 정말 누벨바그의 거장으로 불리고 있는 분이죠. 그분과 33살의 젊은 남자 사진작가, 사진작가. 네, JR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열어요. 그러니까 사진전을 여는 건데, 찾아가는 사진전. 네, 예를 들면 그냥 즉석 사진 트럭을 끌고 어디 동네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동네 주민의 사진을 찍어서 엄청 크게. 즉석에서 사진을 어떻게 프린트해서 뽑아도 조금만 뽑을 줄 알았는데. 그걸 건물 외벽에 딱 붙입니다. 전시를 하는 근데 약간 거예요. 수치스러울 것 같아. 이런 트럭이 온다면은 사진 찍어 나는 보시겠나요? 그냥 이렇게 폴라로이드 주는 줄 알고 잠깐 찍었는데 갑자기 건물에 우리 회사 벽에 내가 걸려봐. 수치스러워요. 갑자기? 아무튼. 아, 그렇게 전시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냥 감동을 담은 다큐인데 저마다 사람 얼굴에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게 이 작품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로사 작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이 영화에서의 바르다와 유퀴즈에서의 유재석을 좀 같이 비교를 해요. 오, 재밌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다가가서 마음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죠, 있다. 그게. 그게 정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거죠. 모르는 타인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어줌으로써 뭔가 입체감을 계속 불어넣는 그렇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보면서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이 두 사람 말고도 갑자기 나타난 그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다 갑자기 막 말 시키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지, 그리고. 그쵸. 이거 어디서 신 섭외한 스틸러가 것도 되죠. 아닌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개개인이. 정말 기상천외한 대답을 한다던가. 어. 진짜. 근데 이게 아까 오프닝에서의 얘기와 좀 이어지는 것 맞아요. 같은데. 문학의 기능이지, 그게. 네, 왼쪽을 선택한 사람이 20명인데 그 사람이 다 한 가지 이유로 왼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20가지 이야기, 이유로. 각자의 이야기로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딱 유퀴즈와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게 정말 저마다 사람 개개인마다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JR과 바르다가 나누는 대화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어서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바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멋진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는 게 참 좋았어. 라고 말해요. JR이 지금처럼 계획 없이 여행을 계속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바르다가 응, 우연은 항상 최고의 조력자였거든. 라고 말해요. 근데 맞아. JR이 귀여워. 우연히 계속해서 우리 둘을 도와줄까요? 라고 말하고 바르다가 그래 아마도 라고 이제 대화가 끝나거든요. 이 대화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유퀴즈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사실 대본이 있고 뭐 섭외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로 이야기를 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JR도 그렇고 이 유퀴즈 제작진도 그렇고 이 우연이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한 번씩 생길 것 같아요. 생기죠. 우연은 곧 변수니까. 근데 여기서 바르다의 말이 좀 정답인 것 같은 게 우연이 항상 최고의 조력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있을 거야. 사연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이 프로그램과 영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찬물을 끼얹어 보자면. 아마도
촬영을 할 때는 훨씬 많은 사람과 맞아요. 훨씬 많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픽을 하는 거죠. 예, 픽을 아. 하는 걸 확률이 높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재석이라는 캐릭터와 바르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무한도전, 사실 그 연장선에 있죠. 무한도전도 매번 특집을 막 자기들이 기획했었지만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들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더 매번 좋은 바뀌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죠, 그런 게. 근데 중심을 가져가는 무언가 중심이 있어야죠. 있다는 거야. 음. 그래서 바르다나 그 J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거를 들을 만한 이야기와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사실 있죠. 우연히 그쵸. 어떤 우연이 네. 와도 이게 어떤 되는 새로운 거죠. 것들을 빚어낼 수 그래가지고 있는. 뭐 저희 PD나 뭐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기자들도 그렇고 가서 취재해와 라고 하면은 이미 남들이 다 아는 것만 끌어오는, 취재할 수 있는 상황과 어떻게든 뭔가 새로운 걸 가져온 사람이 되게 다른데, 예, 그거 다룰 줄 아는 것도 되게 이야기꾼의 큰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작가들이 하는 것도, 저희가 뭐 최근에 그런 일들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아워바디 소개할 때 여자가 달리기 한 영화라고 한다든가, 예? 누군가 이걸 원신이 축구하는 해석하느냐. 이야기라고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말인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 서사로 펼쳐질 수 있는가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쵸.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우연 안에는 정말 많은 조력자가 있네요. 있죠. 그 우연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기보다는 우연을 기다린다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무슨 기회지, 기회. PD 특강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새 리얼리티 관찰 프로그램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다 연출을 하는 거냐, 어디까지 개입을 하는 거냐. 그러게요. 되게 다 연기를 하는 건지 연기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정교하게 최대한 몰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교한 상황을 주고, 그 안에서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출연자의 정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맞아. 제작진의 역할이고, 그 정서를 가진 채로 그 안에 들어가서, 상황 안에 들어가서 출연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건 절대 건드리지 않는데, 그래요. 건드리는 순간 몰입이 깨질까봐 깨지지. 그치. 대신 그 정서를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줬을 때 우연들이 찾아오면 재미난 이야기로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바르다도 유재석도 이 어떤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맞아. 어떤 그쵸. 이야기가 나와도 재밌게 전달됐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치들이 있으니까 또 바르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이 사진이라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큰 얼굴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다니는 그래서. 동네들이 이런 뭐 건물만에.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맞아요. 동네 도시들, 동네 지방 소도시 그런 이런 것들. 데다 보니까 재밌죠. 그 바르다도 같이 추천하면 되겠네요. 네. 바르다도 유키즈와 바르다를 둘 다 그렇지. 추천하면 둘다 네, 추천하는 좋아하시는 거야. 분들은 같이 어. 보시면은 아 이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너무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유퀴즈를 만드는데 전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바르다 같은 갑자기 반성을 PD 하게 되네. 반성의 시간. 그냥 그 영화 본 다음에 아 나 저런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 했었어. 맞아요 맞아요. 약간 난 내 얼굴 크게 붙을 것만 생각했지. 아, 그렇고 또 그렇습니다. 다른 또 얘기가 있나요? 3인 3세. 유퀴즈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좋아해서 먼저 눈에 띄었지만 반대로 뭐 그동안 보면서 불편한 이야기 왜 불편했는지를 좀 설명해주는 빗병도 나의 있어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줘. 네, 재밌었어요. 이 작가가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우리가 TV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그걸 주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겠네.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작가와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같이 TV를 보는 네. 어떤 뭔가 이제 시청자로서. 나는 유퀴즈를 막 보고 있는데 이 언니도 자꾸 유퀴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재밌다. 네, 그런 수다를 떠는 느낌으로도 나만 보시면 불편해? 막 이런 거죠. 딱 그거예요. 나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그래, 하면서 그래. 이 책을 넘겨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언니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 라고도 다시 한번 내 TV 습관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책이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TV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렇죠. 혼자 보는 TV가 아니라 이 154라는 작가와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또 뭔가 유키즈 외에도 예시가 뭔가 예시가 좀 또 다- 다른 것들도 있나요? 어떤 네. 것들? 드라마도 나오고 그쵸. 드라마.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도깨비 얘기가 나와요. 근데 김은숙 작가의 전작이 계속 같이 언급이 돼요. 맞아요, 파리의 맞아요, 연인, 맞아요. 시크릿 가든, 그 이름이 태양의 나던가. 후예. 맞아. 신데렐라 스토리의 거장이죠, 거장. 근데 그게 싹 머리 안에 정리가 되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해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터뷰
기사가 종종 계속 언급이 돼요. 뭐 심은경의 경우에는 아역 배우 출신인데 대장금으로 데뷔를 해서 써니 수상한 그녀 이런 식으로 코미디 영화를 하다가 그죠. 성인이 된 후에 걷기왕을 찍고 그 다음에 뭐 조작된 도시 특별시민 그 다음에 일본 영화 신문기자로 산을 탔다. 기가 완전 극적이다. 네. 그런 것들. 네,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성인이 된 후에 찍은 게 걷기왕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슬럼프를 본인이 겪었다고 실제로 그 배우가. 네, 말을 하더라고요. 오, 심은경 좋은 배우가. 작품 아닌가? 그 작품에선 전혀 슬럼프가 안 보였는데. 그 걷기왕을 하면서 자기가 슬럼프를 극복한 얘기가 아. 나와요. 그러니까 좀 여유 없이 내적으로 계속 불안했는데 거기 그 걷기왕에서 만복이라는 캐릭터가 굳이 빨리 달리려고 하지 않고 좀 천천히 자기를 발견해가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나의 길을 찾아가야겠다. 서두르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인터뷰가 인용이 되는데 전 되게 좋았어요. 이 TV 속에 이 배우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생각들까지도 소개가 되고 있네요. 종종 이런 인터뷰가 계속 삽입이 돼서 저는 그 인터뷰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재밌게 네, 읽겠다. 읽을 수 있겠다. 다 아는 작품인데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구나. 재밌겠네요. 맨 뒤에는 넷플릭스도 쭉 나오거든요, 작품이. 넷플릭스까지? 네, 그래서 TV를 같이 켜라고 보셔도. 했지만 이제 넷플릭스 켜는 걸로. 그래. TV가 없어 집에. TV가 없다고? 아, 요즘엔 없다고 TV가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모니터화 됐어요. 모니터죠, 저거. 맞아, 모니터. 맞아. TV 회선이 없기 그렇지. 때문에.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콘텐츠 유목민들을 위한 추천작 소개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책과 영화를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이 쌓여서 너무 많다. 네, 당분간은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봐야지. 부담을 많이 네, 드렸네요, 생각이지만 저희가.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안 읽고 안 볼 수 있다. 이거 저희가 좋죠. 그 팟캐스트 채널들에 보면은 게시판 같은 데다가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 쭉 엑셀 시트에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네. 그게 뭐 엄찜이 150개 가까이 되기 그래요. 때문에 이거 다 읽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한 것만 읽어도 여러 권을 아는 척 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는 맞아, 작품이기 맞아. 때문에 그게 너무 좋죠. 가성비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퀴즈 그거 바르다. 있어 보이는데. 근데 영화가 그게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저희 그럼 내일은 뭐 하는 시간이죠? 내일도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스페셜. 해봤는데요. 책플릭스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방송한 왜 이렇게 정말. 웃으면서도 이럴 줄 감격에 몰랐죠. 젖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제가. 없어서. 정말 처음에 이게 되게 말이 멋이죠. 정말 네.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6개월을 열심히 저희가 매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제가 6개월도 지났고 하니까 한번 되돌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수다방 이거 되게 상당히 이제 빈티지한 단어죠. 그렇습니다. 네. 수다방으로 제목을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한테 저희가 미리 질문 받았죠.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책플릭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들을 모아서 또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미처 못했던 얘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도 있습니다. 공지를 다음 시간에 네. 아주 공개합니다. 중요한 공지. 그래서 네. 공지까지도 꼭 좀 잘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내일 꼭 다시 음.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책플릭스에 대한 다양한 수다거리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